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잘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교과서고요. 이쪽은 제가 수업하는 PPT, 그리고 이쪽은 혹시나 필요하면 사용하게 되는 그 메모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랑 PPT랑 메모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분량은요,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점, 한반도에서 구석기인들이 신석기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분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은 1번 이 부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번과 3번 고조선과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사실 이 부분을 지루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는 왜 빨간색으로 칠해놨느냐 라고 한다면 이 시기를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선사는 역사랑 반대가 되는 말인데 선사라고 하는 말은 역사 이전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즉 역사 이전의 시기, 기록이 없었던 시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기록이 꼭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록이 있었을 때를 역사니까 그거 반대 역사 이전 시기 선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역사는 기록이나 문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기본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선사 시대에는 문자나 아니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도구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유물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역사학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고고학자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역사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하는 것은 딱 봐도 도구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석기시대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석기시대를 통으로 보지 않고 오래된 석기와 새로운 석기, 영어로도 진짜 올드 스톤 에이지, 뉴 스톤 에이지 이렇게 부릅니다. 구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로 나누어서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떼어내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뗀 석기를 사용하는 시기를 구석기, 그다음 신석기 시대에 뭐가 시작이 됐어? 간석기, 갈아 만든 석기를 갈아 만든 석기를 사용했어. 그래서 신석기.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특히나 뭐가 시작이 되었냐면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그 전의 석기 시대와 달리 그 먹는 음식을 우리가 앉아서 생산을 하는, 즉 정착 생활을 했었다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구분을 계속하고 있고요.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했다. 그럼 당연히 청동기 시대는 그렇죠. 청동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철을 사용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부터를 우리가 역사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의 전 세계의 4대 문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다음 중국, 인도 이런 식으로 4대 문명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4대 문명은 기본적으로 문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거나 문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전에 있었던 선사시대하고는 구분이 된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색칠한 까닭은 선사시대가 구석기, 신석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 준비물 설명을 좀 하려고요. 준비물은 여기 교과서랑 여기 학습지인데요. 이 교과서하고 학습지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나누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디다 올려놨냐면 리로스쿨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리로스쿨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저희 학교 리로스쿨입니다. 리로스쿨 첫 화면을 보시면 여기 교과 활동에 적어놨어요. 네, 이렇게 상세활동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냥 클릭을 좀 해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는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들어가서 이하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게 1단원 교과서, 2단원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학습지입니다. 학습지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되어 있는데 요거 저는 이렇게 들고 와서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첫 화면이고요. 1쪽부터 해서 20쪽까지 현재 올려놨습니다. 앞뒤로 프린트를 그대로 하시면요. 양면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페이지 쫙 펼쳤을 때 이렇게 하나, 대부분은 내용, 문제, 내용, 문제, 내용,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적어놨습니다.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물 다 완료되셨나요? 그러면 교과서하고 학습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게 지금 컨텐츠 첫 페이지 그 표지를 제외하고 첫 페이지에 보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4번 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조금 달라지는 분기점이라서 5번을 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미 쳤고 다음에 5월 그다음에 8, 9, 10월이었나? 9, 10, 11월이었나? 이렇게 연달아서 거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 기출문제 분석은 5회차, 그러니까 지금 46회가 2월달에 시험을 쳤었는데 이 46회 시험 이전까지 해서 5회차 시험 50문제씩 시험을 치니까 250문제를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이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뭐 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시대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다가 시대 구분을 하는 것들을 잠시 좀 적어 볼게요. 혹시 이렇게 자가 있으신 분들은 자로 이렇게 쭉 그으시면서 시대 구분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라고 격자 무늬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럼 시대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1, 2, 3단원이 있는데요. 이 1, 2, 3단원 우선 시대 구분하기 앞서서 1단원에서 2단원, 3단원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부터냐 라고 한다면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를 1, 2, 3단원에 있습니다. 우선 1단원에 여기까지, 네, 2단원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단원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고조선, 삼국, 남북국까지가 1단원이고요. 그 다음 2단원은 고려, 남 3단원은 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전근대 시기라고 부릅니다. 전근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전은 앞전자입니다. 근대 이전의 시기를 전근대라고 부르는구나. 4단원에서 6단원까지는 근현대 시기라고 부릅니다. 아, 근대 시대와 현대 시대가 합쳐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근대 시대의 시작점이 어디냐 라고 하면 흥선대원군부터를 우리가 근대 시대의 시작점으로 보는데요. 그거를 하기 앞서서 잠시 먼저 얘기를 시대 구분을 가면서 좀 해볼게요. 요렇게 치고 이따 치고 죄송해요. 이따 치고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자, 요거 좀 제기했습니다. 시대 구분 좀 적을게요. 시대 구분을 좀 한다고 치면은 어느 정도쯤 잡으시면 되냐면 한 4분의 1쯤 앞에 있는 요 부분 5분의 1쯤 되나요? 4분의 1쯤 되는 이 부분에다가 하나 금을 비금은 아니고 이렇게 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2020년에 살고 있다고 치고 여기지요. 2020년. 그러면 여기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기준. 그러니까 왜 체육 시간에 선생님들이 중간에 있는 학생 뭐야 네 기준이라고 하면 기준이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역사에서는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기준이죠. 영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전 지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서양 기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던 기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줄여서 이것을 서기라고 부릅니다. 서기, 서양 기원. 쌤 기분이 나빠요. 서양 사람들이 쓰는 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교나 아니면 단군, 불교 쪽에서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기라고 해서 쓰는 기원도 따로 있고요. 단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기라고 해서 단군 기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기분이 나쁘든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건 서양 기원입니다. 서양 기원 이전을 우리는 한국사에서는 기원 전, 그 다음에 기원 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BC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쌤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이거 똑똑한 친구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영어로는 before Christ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말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아까까지는 별 기분이 없어. 서양 기원까지도 그냥 나쁘지 않은데 종교가 들어가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양 사람들도 이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더 이상 BC를 Before Christ라고 부르지 않고 BC라고 부릅니다. 그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뜻이 달라졌어요. Before Christ가 아니라요. Before Common Era.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기 이전. 아, 그렇구나. 쌤, 근데 BC 이전에, BC 다음 그 기원 후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AD. 이러면 애들이 전부 다 선생님 애프터 저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건 또 뭐가 원래 줄임말이냐면 아노 도미니의 줄임말입니다. 아노 나의 도미니 주님 나의 주님 탄생한 이후라는 뜻인데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더 이상 AD라는 말을 쓰지 않고 ACE라고 하는 말 After Common Era라고 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사에서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쓰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봐두시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서양 기원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를 이렇게 나누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 BCE 시기에는 뭐가 시작이 되느냐? 아까 봤듯이 선사시대 아닙니까? 역사 이전. 그 선사시대에는 기록과 그 문자가 있기 전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지 도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뭐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있었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도 구석기와 그 신석기는 선사시대였고 청동기 시대부터는 뭐가 된다? 그렇지. 문자가 생기니까 역사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죠? 그러나 도구로 구분하는 건 똑같으니까 아하 이때부터구나. 됐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최초에 뭐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등장한다. 그 나라 이름 뭐예요? 그렇지. 고조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말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고조선이 아니라 원래 조선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성계가 세운 나라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서 앞에 있었던 단군이 세웠던 그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붙였다. 그렇지. 옛고자를 붙인 것이다. 그래서 원래 조선이었는데 뒤에 있는 조선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고조선 이렇게 부른 것이죠. 고조선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그러니까 서기 이전에 세워졌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철기시대에는 어느 나라들이 등장했다. 우리 알고 있는 철기시대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여 위에서부터 내려옵시다.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요런 나라들이 그렇지 그때쯤 등장했지. 철기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지. 청동기시대에는 유일한 나라 고조선이 있었고 철기시대에는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특히나 삼한은 마한, 진한, 변환이 있었다.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를 보십시다. 이쯤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으니까 2020년쯤 되는 여기를 퉁쳐서 2000년이라고 잡읍시다. 그죠? 그럼 2000년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 퉁쳐서 여기 1000년쯤 되는 요만큼 있었던 시기를 뭐라고 구분을 하면 좋을까? 구분을 해봅시다. 1000년의 반쯤 쪼개면 한 500년쯤 되죠. 500년, 500년 두 개 이렇게 쪼개보는 겁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무엇이냐? 요 부분. 무슨 시기?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시대를 제낄게요. 네, 요것도 조금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해가 돼, 여기. 삼국시대. 자, 삼국은 무슨 나라 있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 쌤, 신라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옆에 경주 가끔 가보니까 경주를 뭐라고 불러? 천년고도라고 부르던데. 천년의 오래된 도시, 도읍이잖아. 수도잖아. 그러면 신라는 천년 있었단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신라는 근 천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쌤 여기까지만 삼국시대라면서. 그렇지. 그러면 신라가 뭐 했던 시기겠구나. 통일. 그렇지. 그럼 그 통일된 시기부터를 뭐라고 부른다? 남북국. 남국과 북국으로 나뉘었던 시기겠구나. 신라가 676년에 통일을 해요. 676년에 통일신라와 뭐가 생기는 거다? 발해가 689년인가? 네, 그때 생기니까. 그러니까 퉁쳐서 500년이지 진짜 500년은 아닙니다. 어쨌든 요렇게 쳤을 때 삼국 남북국 됐어요. 그러고 나면 요걸 또 누가 통일을 한다? 그렇지, 고려. 그냥 고려. 알고 있어요. 고려는 몇 년에? 918년에 생겨서 1392년에 넘어갔죠. 그래서 고려를 몇 년쯤 보면 된다. 400년에서 500년? 퉁칩시다. 그쵸? 500년쯤. 조선은요? 조선은 1392년에서 몇 년까지? 1910년까지. 그럼 쌤 여기까지는 약 고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까지를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지. 이해하시겠죠? 여기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뭐 고려하고 조선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시기가 거의 뭐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뭐 많이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여기까지 어렵지 않다. 그쵸?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으로 끝나는 데칼코마니 같은 우리나라 역사. 자, 그러고 나면 조선이 멸망을 하는 게 무슨 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몇 년부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죠? 여기. 그러면 선생님 일제강점기 이 전 시기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이렇게 아까 부른다면서요. 그치? 근대시대를 우리가 근대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조선시대도 되게 애매하게 1910년에 망하긴 하는데요.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간 집권했었던 흥선대원군 시기. 네, 흥선대원군 시기부터를 해가지고 예쁘게 정리가 안 됐네. 그죠? 시기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근대라고 불렀다. 근대라고 불렀다. 그죠? 근대. 정리를 예쁘게 하고 싶은 욕심이 근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서 현대는 어디다? 광복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광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45년 8월 15일부터니까 쌤 시험은 언제까지 나와요? 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이명박 정부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는구나.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단원에서 2단원, 3단원까지를 우리는 전근대 시대라고 부른다. 그 전근대 시기대는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 시기를 요만치라고 부르는구나. 이게 4단원, 5단원, 6단원이라고 부르는구나. 쌤 그러면 퉁쳐서 얘기했을 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어디가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분량 딱 보시면 아시겠죠? 조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쵸? 근현대 시기, 그러니까 전 근대 시기 요만큼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30문제쯤 나오고요. 근현대 시기 여기서부터 나오는 4단원, 5단원, 6단원이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조선시대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근데 뭐 조선이나 고려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분량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의 깔끔하고 예쁜 아이디어로 여기다가 시대 구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대 구분이었습니다. 잠시 끊어서 갈게요.
다음 시간은 다음 거 바로 들으셔야 되는데요. 다음 거는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